75세 김 할아버지께서 몹시 헬쑥해진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말 농장을 가꾸시며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를 매일 녹즙으로 마시고 생으로 산더미처럼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걷기조차 힘들어져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반토막 났고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챙겨 드신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장 박동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이었던 겁니다.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콩팥은 제 기능의 90%가 산실될 때까지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번 찢어진 콩팥의 미세 거름망은 영영 재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다고 콩팥이 튼튼할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먹는 채소는 심장을 차갑게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하는 채소들과 기적처럼 콩팥을 살려내는 채소들을 명쾌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이미 콩팥이 약해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채소를 즐기실 수 있는 특별한 생존 조리법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공감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의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이 됩니다. 방법 첫 번째. 토마토를 절 때 즙을 내거나 진하게 농축된 페이스트 형태로 갈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믹서기를 돌리는 그 부지런한 습관,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시면 콩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칼륨 폭탄을 피 속에 직접 쏟아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토마토 자체는 비타민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걸 컵에 담아 마시는 주스로 만들면 보통 토마토 서너 개가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열을 가해 졸여낸 농축 페이스트는 말할 것도 없이 칼륨의 밀도가 수십 배로 찝니다. 우리 몸의 천연 정수기인 콩팥은 몸속에 들어온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배출 능력이 고장난 하수구 배수관처럼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배수구가 막혀 물이 안 빠지는데 그 위에 대고 양동이로 물을 계속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칼륨이 무서운 속도로 찰랑거리며 차오르게 됩니다. 이 칼륨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핵심 엔진인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사람의 심장은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전기 신호로 뜁니다. 그런데 피 속의 칼륨이 과도하게 꽉 차버리면 마치 110V 전용으로 만들어진 낡은 가전제품에 220V 고압 전기를 냅다 꽂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심장 근육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는 악성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덜컥 멈추는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할아버지께서 한밤중에 겪으셨던 그 끔찍한 가슴 두근거림과 숨 멎을 듯한 공포감이 바로 매일 마시던 토마토 녹즙이 만들어낸 심장 과전류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평생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갈아 마시는 형태는 오늘 당장 하수구에 버리시되 작은 방울토마토 크기로 하루에 2-3개 정도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가량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건 안전합니다. 형태와 양을 바꾸는 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감자와 고구마를 밥 대신 주식으로 배불리 드시지 마십시오. 혈당을 낮추고 탄수화물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식사 대용으로 쪄서 드시는 그 습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자와 고구마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칼륨을 꽉꽉 채워 품고 있는 채소계에 숨겨진 칼륨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당뇨 걱정, 살찔 걱정에 흰쌀밥을 밥상에서 치우고 감자 2개, 고구마 2개로 한 끼를 든든하게 때우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콩팥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처리해야 할 칼륨의 최대 허용치를 단 한 끼 만에 모두 채워버리거나 훌쩍 넘겨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생깁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도 매일 저녁 밭에서 직접 캔 굵은 고구마를 찜통에 푹 쪄서 밥 대신 서너 개씩 달게 드셨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수증기로 찌면 수분만 날아가고 무서운 칼륨 성분은 고스란히 그 덩어리 안에 진하게 농축되어 남아있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떠냄진 할아버지의 몸에 매일 밤 고구마 서너 개가 통째로 들어가니 혈액은 끈적끈적한 칼륨 늪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세포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다리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끔찍한 근육 무력감이 찾아온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이마를 탁 치셨습니다. 내가 네 발로 걸어 다니며 건강해지려고 일부러 선택했던 찐 고구마가 오히려 내 다리의 힘을 쫙 빼버리고 심장까지 위협한 진짜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부지런한 행동이 콩팥을 망치는 짓이었구나 하고 뼈저리게 역으로 깨달으신 겁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절대 수증기로 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을 가득 붓고 푹 삶아서 드셔야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밥 대신 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주 작은 크기로 반 개만 간식처럼 맛만 보시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의학적 진실을 아직도 모른 채 매일 아침 믹서기에 토마토를 갈아 마시고 저녁마다 찜기에 고구마를 쪄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화면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카카오톡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소중한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막아내는 위대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밥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을 매일 무쳐 드시거나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썰어 올리는 습관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무조건 끊으셔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채소가 콩팥을 이중으로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금치는 칼륨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높지만 진짜 무서운 숨은 적은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금치를 매일 섭취하면 이 옥살산이 콩팥 안으로 들어가 칼슘과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야 할 미세한 거름망 사이에 뾰족하고 딱딱한 돌덩이, 즉 신장 결석이 생겨서 콩팥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보카도는 또 어떨까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며 심혈관에 그렇게 좋다고 방송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아보카도는 단일 식품으로는 채소, 과일 통틀어 최고 수준의 칼륨을 뿜어내는 거대한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샐러드 한 접시에 아보카도 반 개만 썰어 넣어도 콩팥이 하루 종일 감당해야 할 칼륨의 절반이 순식간에 몸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주말 농장 한편에 시금치를 잔뜩 심어두고 매일 밥상에 시금치 무침을 산처럼 쌓아놓고 드셨습니다. 게다가 서울 사는 자녀들이 아버지 건강 챙긴다고 매달 꼬박꼬박 비싼 아보카도를 박스째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식들 정성이라며 그걸 매일 챙겨 드셨던 겁니다. 제 설명을 꼼꼼히 들으신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푹 숙이시며 자식들이 비싼 돈 주고 사준 그 귀한 아보카도와 내 땀방울이 맺힌 시금치가 오히려 내 콩팥에 돌을 만들고 심장을 찌르는 흉기였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며 깊게 탄식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보약이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극강의 독약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으신 겁니다. 시금치와 아보카도는 절대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작은 양만 곁들이는 정도로 철저하게 제한하셔야만 콩팥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도 나는 채소를 밥상에서 포기할 수 없다. 무조건 드셔야겠다면 반드시 물에 푹 담그고 끓는 물에 데쳐내는 2단계 생존 조리법을 무조건 지키십시오. 이 조리법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하는 명쾌한 의학적 이유는 칼륨이라는 녀석이 물에 아주 잘 녹아내리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갓 캔 채소를 날것으로 와삭와삭 씹어 드시면 식물 세포벽 안에 갇혀있던 칼륨 100%가 고스란히 피 속으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채소를 아주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푹 담가두게 되면 세포가 열리면서 독한 칼륨이 물속으로 스르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채소를 담가두었던 그 누런 물은 칼륨이 가득 녹아있는 독물이니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끓는 맹물에 채소를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 데쳐내면 남아있던 칼륨마저 뜨거운 물 속으로 다시 한번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2단계 조리법을 거치면 원래 채소가 가지고 있던 무서운 칼륨의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를 밖으로 빼내고 아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채소를 드실 때 비타민이 조금이라도 파괴될까봐 무조건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기름에 살짝만 볶아서 숨만 죽여 드셨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던 그 알뜰하고 꼼꼼한 행동이 오히려 칼륨이라는 맹독을 단 1%의 손실도 없이 고스란히 삼키는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깨닫고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 내가 아까워서 안 버렸던 그 뻣뻣한 생채소가 내 콩팥의 숨통을 꽉 막히게 했구나 하고 크게 반성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잘게 썰어서 물에 푹 담그고 끓는 물에 데쳐서 독기를 쫙 뺀 다음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상태로만 채소를 섭취하시겠다고 제 진료실에서 굳게 손가락을 걸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똑똑하게 조리해 드시면 얼마든지 건강한 밥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생존 조리법과 의학적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앞으로도 더 진실되고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콩팥을 망치는 무서운 채소들과 독기를 빼는 생존조리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하셨을 텐데 막상 오늘 당장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콩팥을 편안하게 살려내는 안전하고 착한 채소 4인방과 김할아버지께서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계시는 기적의 하루 세끼 식단표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전체의 95% 이상이 맑은 수분으로 꽉 차 있는 천연 이뇨제입니다. 칼륨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콩팥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면서도 몸속에 쌓인 찌꺼기를 소변으로 시원하게 밀어내는 든든한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두 번째, 양배추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등 매일 챙겨 드시는 약이 참 많습니다. 그 독한 약들 때문에 속이 쓰리고 위가 헐기십상인데 양배추는 위 점막을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아주 고마운 보호막 채소입니다. 세 번째, 당근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피 속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 곳곳에 녹이 스는 것처럼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때 당근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인 베타카로텐 성분이 혈관의 녹을 말끔하게 벗겨내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얇게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네 번째, 무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 성분을 듬뿍 품고 있어서 속을 더부룩하지 않게 달래주면서도 칼륨 걱정 없이 국이나 볶음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자, 그럼 이 착한 채소들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김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짜드린 이 콩팥 회복 식단표대로 밥상을 완전히 싹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양배추를 부드러운 숙삼으로 만들고 얇게 채 썬 오이를 반찬 삼아 드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밤새 말라있던 몸에 수분이 촉촉하게 채워지고 위장도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채 썬 물을 참기름에 살짝 볶아낸 무나물에 고기 대신 찌개용 두부 반물을 곁들여 드십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 콩팥이 단백질 찌꺼기를 거르느라 또 헐떡이며 고생을 하지만 두부는 콩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력을 채워주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당근을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볶아내고 어제 물에 푹 담가두었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도끼를 쫙 뺀 고칼륨 채소를 아주 조금만 접시에 덜어서 반찬으로 드십니다. 이렇게 세 끼를 챙겨 드시니 김할아버지께서는 예전에 감자와 고구마를 밥 대신 드셨을 때보다 속도 훨씬 편안하고 다리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씻은 듯이 싹 사라졌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꺼져가던 생명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 식단을 며칠 해보시더니 진료실에 오셔서 아주 예리한 질문 2가지를 던지셨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콩팥이 아주 튼튼하고 정상인 아내도 본인처럼 모든 채소를 무조건 물에 담그고 데쳐서 먹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였습니다. 콩팥이 튼튼하고 건강한 분들은 시금치든 토마토든 밭에서 갓 딴 생채소든 마음껏 아삭아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알아서 척척 걸러내어 소변으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오히려 풍부한 칼륨이 피 속의 짠 소금기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높아진 혈압을 뚝 떨어뜨려주는 아주 착한 효자 노릇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엄격한 조리법과 식단 제한은 오직 콩팥 기능이 뚝 떨어졌거나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생존 수칙이라는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할아버지께서는 채소를 마음대로 못 먹으니 입이 심심한데 채소 대신 달콤한 과일로 배를 채워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다 몸에 좋은 줄 아십니다. 하지만 바나나, 참외, 멜론, 키위 같은 과일들은 입에는 달콤하게 녹아들지만 그 속에는 콩팥을 무자비하게 폭격하는 엄청난 양의 칼륨 폭탄이 꽉꽉 숨겨져 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2개를 까서 드시는 순간 그날 하루치 칼륨 허용량을 순식간에 훌쩍 넘겨버리게 됩니다. 정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칼륨이 비교적 적게 들어있는 사과 반개나 딸기 5-6알 정도만
식후에 아주 조금만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일을 여러 개 섞어서 믹서기에 돌려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콩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하루 식단표와 주의사항들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밥상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습관을 바꾸려면 막막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응원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꾹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양배추 데쳐 먹으련다 하고 먼저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의 글에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서로 달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로 북돋워주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콩팥을 튼튼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콩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을 위협하는 토마토,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고칼륨 채소는 즙으로 마시거나 통째로 찌는 대신 반드시 물에 푹 담그고 데치는 2단계 생존 조리법을 거쳐야만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밥상에 오이, 양배추, 당근, 무처럼 수분이 맑고 칼륨이 적은 착한 채소들을 주로 올리시면 콩팥의 숨통을 틔워주고 전신 건강을 무리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음식을 맹목적으로 따라 드시지 말고 병원에서 내 콩팥 기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확인받은 뒤에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식단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신 75세 김할아버지의 현재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짜드린 착한 채소 식단으로 밥상을 완전히 바꾼 지 어느덧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정기검진을 위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할아버지를 뵙고 저는 속으로 정말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토록 해숙하고 흑빛이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혈색이 맑고 환한 얼굴로 껄껄 웃으며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피 속에 꽉 차서 심장을 위협하던 칼륨 수치는 거짓말처럼 뚝 떨어져서 아주 안전하고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당장이라도 멎을 것 같다며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게 만들었던 그 무서운 가슴 쿵쾅거림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다리의 무력감이 씻은 듯이 나아서 이제는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말 농장에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만 주말 농장의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렸던 고구마와 시금치 밭에 절반을 시원하게 갈아엎으시고 그 자리에 오이와 양배추 그리고 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의 두 손을 꼭 잡으시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조리법을 바꾸고 내 콩팥에 맞는 채소를 골라 먹었더니 밥맛도 훨씬 달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행복하다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건강에 무조건 좋다는 남들의 말만 믿고 억지로 녹즙을 짜서 마시던 지난날의 고집을 버린 것이 내 남은 인생을 살려낸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회상하시는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벅찬 희망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 역시 환자와 의사가 포기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팥은 기능의 90%가 망가질 때까지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는 지독하게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그 미세한 걸음망이 찢어지면 절대로 예전의 새 것처럼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무서운 장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식단과 2단계 생존 조리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몸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콩팥 기능을 평생토록 든든하게 보존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모든 채소를 끊고 팍팍하게 굶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배운 대로 무서운 채소를 잘게 썰어 물에 담그고 살짝 끓는 물에 데쳐내는 정성,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수분 채소들을 장바구니에 현명하게 담는 그 작은 수고로움이 모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건강은 결코 돈을 주고 한 번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여러분의 집집마다 차려지는 매일의 밥상 위에서 아주 정직하게 쌓여가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린 생명줄과도 같은 밥상 수칙들을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국민 주치의로서 진심을 다해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이 귀한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심장을 지키고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아프지 않고 팔팔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건강 정보를 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